안녕하세요. 캐빈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가 악재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께서는 유상증자가 당연히 악재지, 이 악재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살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악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혹시라도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기업이 만약에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게 어떤 용도를 위해서든 자금이 필요해요. 그때 가장 먼저 찾는 자금 소스는 뭐냐면은 내부 유보금이에요.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먼저 소진을 하겠죠. 다짜고짜 어딘가에 가서 빌리거나 주주한테 돈 달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내부 유보금을 먼저 써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차입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대규모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은행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자금 조달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거나 혹은 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은행이 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업의 주인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상증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항상 마지막 수단이 유상증자고요. 유상증자 공시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유상증자를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은행에서도 빌릴 만큼 다 빌렸는데 더 못 빌려서 주주들한테까지 이제 손을 뻗치는구나. 이거는 결코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유상증자가 악재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올라가진 않아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물론 현금은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원래 우리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가 1000만 주였는데 새로 500만 주를 유상증자를 하면 똑같은 기업의 가치를 원래는 1000만 개의 주식이 나눠서 대표를 하다가 이제는 1500만 주가 기업을 대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당 대표하게 되는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는 지분가치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들어가는 기업의 가치가 적어지면서 실제로 주가가 이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 이게 유상증자가 악재인 두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할인 발행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인 발행이라는 걸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만 원 선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회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발행을 할 때 한 주에 만약에 시가는 2만 원인데 한 주에 막 2만 5천 원씩 발행하면 누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어요? 그 주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HTS 켜가지고 2만 원의 주식을 사면 되지, 바보같이 2만 5천 원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성장이 확 실시돼가지고 막 줄 세우고 유상증자를 받는 정도의 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가, 현재가보다는 낮은 가격의 주가를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디스카운트해서 발행한다.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금 이제 현재가가 2만 원이라고 했으면 예컨대 30% 정도 할인을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뿌린다라고 하면 신주 발행을 한 14,000원 정도에 하게 되겠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유상증자에 들어오는 기존 주주가 됐든 새로운 주주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는 2만 원에 지금 이 주식을 샀는데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14,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나는 10만 원에 샀는데 옆집에는 막 8만 원에 할인받아서 샀대요. 그럼 배 아프잖아요. 갑자기 내가 제품을 되게 큰맘 먹고 샀는데 그 제품 미워진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주들도.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유상증자에 완벽하게 참여할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보통 주주들의 심리를 되게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 한번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